이 종목 날라가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확신이 들 때 이미 세력은 반대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고 거래량이 폭발하고 뉴스까지 한 줄 툭 던져지면요,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데이죠. 그 순간에 개미들은 지금이 기회다 하고 막 달려들면서 불나방 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다들 있을 텐데,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런 걸 의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력은 단순히 매수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설계하거든요. 고점에서 환호하게 만들고 저점에서 공포를 심어주면서 결국에는 세력들만 수익 나고 손실 보는 건 개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투자 시장에는 비일비재한 일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력들이 개미를 털어버리는 4가지 전형적인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이해해도 똑같은 함정에 3번, 4번 반복해서 걸릴 일은 없을 거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세력들이 개미들을 현혹할 때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거래량 팔이.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래량, 거래대금 중요해요. 거래가 될 때 기본적인 수급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좋은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거래량, 장대 양봉하고 거래량이 같이 섰다, 이런 것들 보통 상승 흐름을 나타낼 때 기준봉이다 아니면 뭐 어떻다 하면서 의미부여 많이 해요. 실제로 차트에서 차트 분석을 할 때 의미 있게 쓰이는 패턴입니다. 그건 맞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증가한다, 상승한다,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과 흐름 안에서 흘러가야 되는 건데 무조건 많으면 좋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폭발했다는 거는 굉장한 상승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굉장한 상승이 나오고 나면은 털어내는 작업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누가 인위적으로 반드시 작업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세력도 결국엔 투자자입니다. 당연히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심리나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포지션을 관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량만 보고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는 주의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은 아침 9시에 장이 시작되자마자 평소보다 막 몇 배 많은 거래량이 쏟아지고 차트는 시원하게 뻗는 양봉을 보여주면서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리면서 루틴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일단 사, 매수, 굉장히 빠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면 좋은데 그냥 사실 이 매수 판단의 근거는 단순한 직감이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이 차트에서 보여진 거예요. 장대 양봉 섰고 거래량도 솟았으니까 이거 뭔가 있나? 뭐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하면서 희망회로가 막 돌아가죠. 하지만 이 모습이 사실은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 진짜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거래량은 순간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크게 매수를 하게 되면은 거래량은 생기거든요. 시장가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장대봉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만 처음 들어온 것과 바닥 다질 때부터 만들어 갖고 오면서 여기서 살짝 이런 모습 보여주고 한 번 더 보여주고, 어찌 보면 다 털기 위한 이런 마지막 작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량 보고서 장대 양봉을 섰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앞뒤 없이 파동 현상이나 상황을 배제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형태는 반드시 개선시키고 교정해주는 게 좋다. 두 번째는 뉴스랑 테마로 스토리를 만드는 형태거든요. 제 영상을 꾸준히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스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분명히 필요하고 뉴스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 시작해서 테마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테마는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뉴스와 테마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정말로 잘 골라내면서 분별하면서 투자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뉴스나 테마 이런 것들 타이밍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인지하게 됐었을 때 타이밍은 일단 기본적으로 느릴 겁니다. 세력보단 무조건 느려요. 설령 조금 빠르게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뉴스를 해석하는 나의 해석이 시장의 해석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서 하니까 괜찮겠죠. 근데 초보자일수록 이런 게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정보가 노이즈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뉴스와 테마에 대한 분별력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뉴스와 테마만 보고서 좋은 거 떴네? 나 무조건 매수해야지. 이런 거 말이 안 됩니다.
과거에 그런 찌라시 같은 거 많이 돌고 도는 뉴스 같은 거 퍼지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어떤 소식이 돌면은 이 소식 듣자마자 그냥 묻지마 매수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분들이 결과가 어땠냐, 지금도 이렇게 하는 분들 초보자 분들 중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뉴스 봤을 때 이거 핫한 뉴스야, 완전 최신 뉴스야, 바로바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틀리는 게 더 많다. 그럼 이 매매를 꾸준히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지. 손익비가 안 맞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될까, 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털릴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기업의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정말 큰 금액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괜찮은 호재거리 없으면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털 수가 없어요. 그냥 맨 땅에다가 털어내게 되면은 슬리피지 현상 때문에 본인들이 산 것보다 훨씬 더 손해보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스토리를 입히고 테마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물량을 좀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 나쁘게 말하면은 되게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좋게 말하면은 그럴 만한 소식이 흘러갈 만한 그런 곳에서 매매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도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뉴스나 테마에 분별력 없이 접근하는 거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력들이 개미를 터는 방법 세 번째는요, 이것도 좀 최근에 생긴 것 같은데 예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빈번할까, 요 부분에 물음표였는데 확실하게 최근 한 3, 4년 안에는 요런 모습이 제가 생각할 때 시장에서 되게 많이 보입니다. 손절가를 건드립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5에서 10년 전 요 정도 사이 전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잘 못했어요. 손실매도 손절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좀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지 않았었습니다. 코로나 시절 이후에 유동성 장세가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주식 인식이 많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했죠. 손절의 중요성도 알고 손절은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서 바로 손절의 기계화 시대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을 왜 하는지, 균형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손절을 하는 건지,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손실 매도 중에 하나죠. 손실 매도의 극단에 있는 게 손절입니다. 포지션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과정은 몰라, 나는 모르겠고 근데 손절은 중요하대,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손절은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손절 잘 할 줄 모르면은 손절가 그냥 잡아버리랬어. 초보 투자자는 이거 판단 못하니까 손절가 딱 잡고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 대표적이죠. 근데 실제로 20년 전에도 마이너스 3%라는 수치는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매수가 대비 얼마, 막 이런 식으로 기계화된 손절가가 공식 패턴처럼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도 개발됐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들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라고 하게 되면 쉽습니다. 일부러 이걸 건드린 거예요. 프로그램을 깨는 거죠, 역으로.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개인 투자자들 모습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닮아가고 있어요. 손절가 어디서 한다더라, 어떤 식으로 한다더라 하는 게 어느 정도 정형화된 패턴처럼 딱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이건 심지어 저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종목들이 일부러 거기 딱 건드려주고 갑니다. 이거 되게 좀 클래식한 방법이거든요. 파동 현상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어떤 특정 주가를 이탈시켰다가 회복시키는 탈환이 돈이 덜 듭니다. 여기가 만약에 손절가라고 하게 되면은 손절가를 위에서 버텨서 끌어올리는 것보다 여기를 이탈시켜서, 그럼 여기서 투매 물량 쏟아질 거잖아요. 받아간 다음에 반환시키고서 여기서 수익을 내는 거, 요 파동도 분명히 수익이거든요. 여기에 근데 공매도나 이런 것들도 곁들여져 있으면은 다른 식으로 전략이 운영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가 많죠. 단순히 손절가 딱 정해놓고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먹잇감 되기가 되게 좋은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손절 안 해야 되냐? 아니죠. 손실매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계화된 손절, 기계적으로 반드시 손실매도가 필요할 때는 매매 행동을 이행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에는 저는 완전히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패턴적으로 너무 고정되고 방정식처럼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먹잇감이 되기 좋지 않나. 본인의 매매 전략이 조금 더 단단하고 두텁게 이런 패턴에서 너무 먹잇감이 되지 않고 좀 꼬아보는 거죠. 이런 현상이 보이게 되면 이 파동 현상을 인지하고 나서 여기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내가 매매 자체를 이런 데서 손절가 이탈하고 나서 매매를 하면서 거기서 더 밀리면 손절을 한다라든가, 그런 식의 응용과 변화, 변수와의 적응력, 이런 것들이 실전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방향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특히 장 막판에
방향을 뒤집습니다. 장 초반이다, 장 막판이다 이 자체 중요함보다는 방향을 확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차트 안에서의 존재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 결대로 흘러가면 좋은데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확 털어버리고 떨어질 것 같다가 확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급격한 전환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특히 포지션 컨트롤이 미숙할수록 초보자일수록 대응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세력들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들은 어찌 됐든 숙련자일 테니까.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외국계 뭐 큰 자금을 굴리는 사람들이 실력도 없는데 그렇게 큰 자금을 굴리진 않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컨트롤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급격한 방향 전환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 중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연습하고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심리를 더해보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장 막판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었을 때 요 정도까지 무난하게 흘러오다가 마지막에 종료 휘슬 앞두고서 이렇게 꺾어버리는 거죠. 운동 경기로 스포츠 경기로 치면은 버저비터 같은 거거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내 포지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시간도 없는데 이런 식의 급격한 전환을 해버리게 되면 정신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심리가 흔들리죠. 그럼 매매가 꼬입니다. 완전히 흔들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나서 기간 조정 들어가면서 세력들이 다시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은 실력도 있고 돈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포지션으로 재정비한 다음에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대응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저는 의외로 간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흐름이 나왔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평소 매매하면서도 항상 머릿속에 기본 탑재되어 있고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런 기본기 대응력을 길러가고 있고 훈련하고 있는 곳이 저희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자체가 무료로 개방되었고 훈련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 파동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수급과 파동을 토대로 저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과 파동에 대해서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는 수급과 파동이 항상 존재하는 비트코인 이 차트를 활용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나는 주식할 건데 비트코인 가지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 종종 하시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수급과 파동 그 안에서 이뤄지는 현상들을 가지고 주식에 접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주식에 접목하는 거를 비트코인에 접목할 수도 있고 저는 주식이 주력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큰 틀의 결은 같기 때문에 둘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기관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과 파동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오히려 국내 주식 웬만한 단일 종목 수급보다는 훨씬 더 빵빵하죠. 다른 동료들 선배들이 해나가고 있는 거 같이 참고하면서 훈련할 수도 있고 본인의 기본기 습관 투자자로서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 익혀가기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관심 가지고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무료이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공개하고서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들어와서 눈팅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래요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없다. 그런 분들끼리 모여 있어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내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는 진짜 기본이다. 기회는 웬만하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아쉽게도 진짜 죄송하게도 훈련소에서는 더 이상 훈련생으로서의 활동을 못하게 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유는 단순해요. 이 안에서 질적으로 퀄리티적으로 괜찮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노력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요 이런 분들은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공간이니까 관심 가지고 훈련소 신청해 주시면은 훈련소에 참여할 수 있을 거고요. 훈련소 자체가 무작정 많이 받자 이게 목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는 점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4가지는 세력들이 개미를 털어내는 가장 대표적이고도 교묘한 방식들이에요. 흔한 방식이죠. 초보자일수록 인지를 못하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 혼란, 우당탕탕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의 매매가 꼬이고 그러다 보면 계좌가 갉아먹히고 이런 것들에 반복되면서 거기서 좀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탈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엔 기본기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종목을 고를 때나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혹시 지금 이게 좀 세력의 의도는 아닐까?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닐까? 희망회로 돌리면서 생각 없이 매매하는 거 아닐까? 자가 질문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실전 매매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